1108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자신의 정보를 티치에게 전달한다는 카리브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카리브는 왜 해적이 되었을까입니다. 카리브는 자신의 고대병기 정보를 티치에게 전달하며 티치의 조력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카리브의 그분은 티치가 확실한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이는 바르톨로메오의 그분, 루피, 카리브의 그분, 티치 대결 구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바르톨로메오는 2년 전 루피가 로그타운에서 살아남은 걸 발견하고 이후 루피의 행적들의 전율을 느끼며 루피를 쫓아 해적이 된 겁니다. 카리브도 바르톨로메오와 비슷하게 티치 행적의 전율을 느낀 걸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행적을 계기로 카리브가 티치를 따르게 되었는지도 키포인트일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해군의 버스터콜을 막는 마크 3입니다. 하운드 중장은 버스터콜의 공격을 막는 파시피스타 마크 3를 보고 말합니다. 버스터콜이 중지될 수도 있나 전대미문이지만 분명한 건 파시피스타 마크 3라면 버스터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14화에서 CP는 파시피스타 마크 3 바로 앞에서 대포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파시피스타 마크 3는 이를 가볍게 막아내죠. 이에 CP는 말합니다. 버블 실드다. 베가펑크가 발명한 최강의 방패란 게 이건가? 현재 파시피스타 마크 3에게는 인류 최강의 방패가 부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버스터콜을 막는 건 간단한 일인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본인을 공격하려는 토사 중장입니다. 분명한 건 오다스면 정상결전 때보다 어느 정도 중장들을 버프시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실 얘가 이번 토사 중장의 10개의 직원이겠죠. 10개의 직원을 따지고 보면 손 전체를 하나의 직원처럼 사용하는 루치의 기술 수건보다 한 단계 아래. 2년 전 CP0 루치가 한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직원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버프된 중장, 토사 중장은 브로기의 공격 한 방에 제압당했습니다. 사실 이는 토사 중장이 약한 게 아닌 도리브로기가 너무나도 강한 겁니다. 분명한 건 도리브로기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거병이 적단의 선장이었으며 현재 도리브로기의 활약으로 군합 30척이 제압당할 정도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프랑키를 못 알아보는 도리와 브로기입니다. 브로기는 프랑키 일행을 보고 말합니다. 늘어난 멤버는 수배서로 확인했지만 어찌 한 명도 없는 것 같군. 섬의 연구원이냐? 분명한 건 프랑키도 밀즈모즈 적단 수배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브로기는 프랑키를 못 알아볼까요? 프랑키의 수배지는 2년 전에 지킨 업그레이드 전 프랑키. 2년 후에는 프랑키 장군 써니오로 나오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현재 2년 후 프랑키의 얼굴로는 밀즈모즈 적단의 프랑키 장군인 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다쌤의 깨알 포인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 상대 베가펑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보니입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한 건 도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은 엘바프의 전사, 녀석들의 동료라며 성실껏 지켜주마. 그렇죠. 도리는 보니를 루피의 동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주목할 건 루피의 동료 법칙입니다. 원피스 질문 코너 SBS에서 한 독자는 묻습니다. 루피가 여러 사람에게 별명을 붙이는데 동료인 일당에게는 지어주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에 오다쌤은 말하죠. 루피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의 이름을 외울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동료가 되면 아무래도 이름을 외우죠. 이 말인즉슨 루피는 동료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이름 그 자체로 부르는 건 동료 떡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쿠마가 보니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10번째 생일 축하한다 이기도 했죠. 다만 보니가 계속해서 동력 떡밥이 있어도 걸리는 건 루피는 보니뿐만 아니라 동력 떡밥이 강하게 남아있던 야마토, 모모노스케에게 자신의 동료라고 말해주며 떠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당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비비에게는 더 큰 동료 떡밥들이 많죠. 즉 10번째 동료는 계속해서 공속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루피의 10번째 동료는 야마토, 모모, 키네몬, 보니 등 전부일지도 모르겠네요. 보니가 도리와 브로기에게 부탁하는 장면의 두 번째 포인트는 브로기의 반응입니다. 재미있는 건 116화에서 브로기가 밀즈모자 일당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이 역시 오다쌤의 포인트로 보이죠. 재미있는 건 둘 다 니카라며 웃었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도리와 브로기가 언급한 학자입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베가펑크의 이름을 듣고 말합니다. 베가펑크라면 그 학자가 말했던 남자로군.
그 학자라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문헌을 찾아다니던 클로버 박사일 확률이 높겠죠. 전 세계를 누볐던 만큼 도리아 브루기를 만나서 베가펑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오하라 사건 이후 오하라의 문헌을 모두 가져온 사오로 중장이 현재 엘바프 내에서 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다시 등장한 세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한 건 세턴의 독입니다. 현재 세턴은 더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였는데 상대에 의하면 독까지 두르고 있다고 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세턴과 싸울 루피는 마젤란에게 당한 이후 독에 내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세턴의 모티브는 확실히 일본의 요괴 규키로 추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규키는 세턴처럼 소의 얼굴에 거미의 몸을 한 형상이며 현재 세턴처럼 독을 쓰고 질병을 만든다고 하죠. 아마 나머지 오로성도 일본의 요괴가 모티브일 거로 보이죠. 다시 등장한 세턴에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세턴의 진짜 힘입니다. 분명한 건 세턴은 쿠마와 루피에게 간단하게 날아가는 등 생각보다 약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세턴의 강함은 사황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세턴의 강함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가 세턴을 이길 수 있을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떡밥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세러데이 토요일은 토성의 영어 단어 세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일요일은 태양의 영어 단어 선에서 유래했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세턴을 상징하는 토요일 다음 날은 태양을 상징하는 일요일이라는 겁니다. 즉 다음 날의 에그헤드 사건의 결말이 났다는 건 세턴을 상징하는 토요일 다음 날 태양을 상징하는 일요일에 에그헤드 사건의 결말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세턴은 현재 에그헤드 당일에 니카에게 몰락할 떡밥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최근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세턴이 계속해서 주인공들을 벌레라고 비하한 만큼 세턴이 벌레처럼 제압당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건 루피는 쿠마의 과거 예상 속 벌레를 제압하는 기술 같은 고무고무 도끼를 선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현재 세턴의 각성 모습은 벌레인 거미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세턴이 고무고무 도끼로 제압당할 확률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설에 힘을 주는 또 하나의 떡밥이 있습니다. 전 48화 속 루피는 카이도에게 최후의 공룡 바주란 건을 날렸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가 날린 최후의 기술 바주란 건에서 바주란은 하누만이라는 인도 신의 이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인도의 신 하누만의 특징이 루피와 매우 비슷한데 하누만은 원숭이 종족으로 생김새는 원숭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를 뜻하는 몽키가 성인 몽키디 루피와 매우 연관이 있는 특징이죠. 또한 하누만은 인도에서 태양의 신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루피는 태양의 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몸의 형태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루피처럼 하누만도 몸의 크기나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루피의 모티브는 인도의 신 하누만인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건 힌두교 신화 속 하누만은 발로 토성을 밟아 제압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나온 떡밥들을 종합해보면 루피가 세턴을 고무고무 도끼로 제압하는 장면은 나오긴 할 것 같네요. 다만 현재 철거인이 활약할지도 모르는 만큼 루피가 혼자 세턴을 제압할지 철거인이 루피를 도와 함께 제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에그헤드를 빠져나가지 않으려는 베가펑크입니다. 베가펑크가 죽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온 뒤 에그헤드에서는 세계의 진실을 밝히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베가펑크는 자신이 죽으면 방송이 나오도록 시스템을 설정한 걸로 보이죠. 혹자들은 베가펑크가 안 죽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하지만 1108화 마지막 방송이 나오는 화면요 환자 감시 장치 같이 생긴 컴퓨터에서 누군가 죽은 것 같은 화면이 나오긴 했죠. 이를 보아 아마 베가펑크는 죽은 걸로 보입니다. 분명한 건 에그헤드 초반에 베가펑크는 자신이 죽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공백의 백년을 연구했기 때문에 세계 정부에게 죽을 것까지 예상했던 걸로 보이죠. 즉 베가펑크는 자신이 살해당하면 세계 정부의 진실을 알리려고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베가펑크는 자신이 살아남기보다 진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세턴과 키자루를 동시에 막는 루피입니다. 이는 이번 1108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소름 돋았던 대사 너희들은 놓칠 리 없잖아
이 부분은 NES 로비 편에서 루피가 루치에게 난 너한테서 눈을 떼지 않아 라고 말하던 장면이 생각나죠. 다음 주요 장면은 베가펑크가 말할 이야기입니다. 베가펑크가 세계의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한 만큼 공백의 백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진실이 벌써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클로버 박사가 죽기 직전 말하려던 고대 왕국의 이름은 나올 가능성은 있을 거로 보이는데 아직 원피스가 많이 남은 만큼 DL족이라든지 공백의 백년이라든지 모든 진실은 나오지 않고 중간에 끊기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베가펑크를 공격하는 키자로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키자로는 베가펑크를 죽이라는 자신의 임무를 성공한 상황에서도 개운치 않는 점점점이라는 대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는 너무나도 사망 플래그입니다. 악당이지만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악당. 보통 이런 악당들은 나중에 배신을 하며 오히려 주인공을 지켜주다 죽음을 맞이하죠. 분명한 건 키자루에게는 죽은 떡밥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설명한 적이 있으나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영상은 마지막 부분이니 보신 분들은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오다쌤은 계속해서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키자루가 직장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사축의 심리, 사람 냄새 나는 감정적인 심리, 이 두 개의 심리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키자루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건 오다스는 왜 키자루를 계속 딜레마에 빠지도록 그려놓는 걸까요? 이는 키자루가 어떤 선택을 더 극적으로 몰아넣는 그게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키자루의 딜레마를 감정이입시키며 쭉 키자루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장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해외 사이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키자루의 죽음 떡밥입니다. 키자루가 죽을지도 모르는 떡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만 이야기해보자면 그 떡밥은 킨타로 설화입니다. 일본에는 도깨비를 때려잡은 모모타로 전설과 함께 대표적인 일본 모험 전래동화 킨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래동화 킨타로의 주인공 킨타로는 누가 봐도 센토마루의 모티브입니다. 옷부터 머리 스타일 그리고 도끼까지 센토마루는 킨타로를 그대로 그려놨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재미있는 건 킨타로는 곰 그리고 자신의 스승 미나모토 요리미츠와 함께 도깨비를 물리친다고 하는데 킨타로는 센토마루의 원형이며 곰은 일본어로 쿠마입니다. 그리고 킨타로에게 스승 미나모토 요리미츠가 있는 것처럼 킨타로의 원형 센토마루에게도 스승 키자루가 있죠. 이를 원피스로 풀어보면 센토마루는 쿠마 키자루와 함께 도깨비를 물리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도깨비는 현재 악마로 추정되는 세턴으로 대입될 거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킨타로는 스승과 함께 도깨비와 싸워 쓰러뜨리지만 킨타로의 스승 미나코토 요리미츠는 전투 중 사망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설화처럼 센토마루의 스승 키자루도 적과 싸우다가 사망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분명한 건 오다스는 뜬금없이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센토마루의 스승이 키자루라는 떡밥을 풀기도 했죠. 즉 이는 오다스이 던진 키자루의 죽음이라는 떡밥이 아니냐는 겁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